AI가 만든 그 특유의 느낌을 보면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가 해주는 디자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AI스럽냐 아니냐 라는 것보다도 고객에 대한 성의가 담겨있냐 아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임페커블 스킬에서는 AI스러운 평균값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64개나 되는 패턴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이 다크모드 위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분석 및 제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슬롭 판독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 휴리스틱 평가 보고서, 그리고 모빈 레퍼런스 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좀 더 카피들이 이 칩 타이틀에 맞춰진 카피들이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저는 좋은 디자인을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잘 만들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AI가 만든 그 특유의 느낌을 보면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AI 디자인 슬롭, 밤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위해서 임페커블이라고 하는 디자인 스킬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슬로건이 무려 The Missing Vocabulary for Agents라고 해서 AI가 놓치고 있는 디자인 언어입니다. AI 디자인 슬롭을 극복하자는 것에 꽤나 진지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스킬을 쓰면 어떤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리뷰를 해보고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바이브 코딩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디자인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AI 디자인 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웹이나 앱 디자인에서 어떤 것이 앱 AI 디자인 슬롭으로 여겨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먼저 말 그대로 AI 디자인 T라는 평균값의 디자인입니다. AI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앱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디자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걸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이 맥락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이고 무난한 디자인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AI 슬롭이다 라고 여겨지는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요즘도 그렇고 보라 핑크 그라데이션이 다크모드 위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요즘에는 또 클로드 디자인이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크림 베이지 톤의 백그라운드에다가 오렌지 CTA나 텍스트를 쓴 이 클로드 스타일의 디자인이 AI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카피 같은 경우는 M-를 많이 쓰면 또 AI가 했다는 말을 듣죠. 그 외에도 오늘 소개할 임페커블 스킬에서는 AI스러운 평균값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64개나 되는 패턴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가서 슬롭이라는 탭에 가면은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댓글에다가도 달아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텍스트라든지 동그란 방사형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백그라운드라든지 또는 이런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보라색 백그라운드의 그라디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AI스럽다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아마추어가 디자인을 삐뚤빼뚤 정렬값도 잘 안 맞으면서 디자인을 매뉴얼로 한 것보다 AI가 한 디자인이 낫고 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AI가 생성한 디자인을 복사 붙여넣기 한 티가 날 경우에는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타겟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그 순간 그 맥락에 맞지 않는 사용자 경험, 비주얼 또는 카피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AI가 해주는 디자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AI스럽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도 디자인이 사용자와 고객에 대한 성의가 담겨있냐 아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성에 대한 건데요. 타겟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또는 편리하지 않은 앱의 사용자 경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타겟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시니어분들을 위한 앱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터치 영역 같은 것들을 크고 잘 보이게 해야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용자 경험은 어린이들,
젊은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도 누구에게는 적절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겟 사용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타겟 사용자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과 기획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평균의 디폴트 디자인만으로는 이런 걸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겟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용자 경험이나 쉬운 사용성을 제공하는지 꼭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일관성인데요. AI에게 디자인 시스템이라든지 design.md와 같은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즉 일관된 컬러, 타이포그래피, 버튼, 컴포넌트들에 대한 규칙 문서를 쥐어주지 않으면 페이지가 늘어나고 기능이 늘어날 때마다 또는 같은 화면 안에서도 섹션이 늘어날 때 디자인이 일관되지 않고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I가 디자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다음 부분부터는 특히 임팩커블이라는 스킬이 이 AI 슬로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시스템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전 예시로 저희는 직원관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스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AI가 만든 이 회사의 한 웹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팩커블 스킬이 뭔지 살펴보죠. 임팩커블 스킬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가 놓치고 있는 디자인 언어를 찾아주자예요. 그만큼 AI 디자인스러운 거를 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더 의도적이고 완성도 높은 UI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 그리고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임팩커블 스킬은 깃허브에서 5만 개를 훌쩍 넘는 스타를 받은 꽤 잘 나가는 스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깃허브에서 별 1만 개만 받아도 사실 유튜브로 치자면 몇십만 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깃허브는 개발자라든지 테크 업계 중심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작은 커뮤니티라서 사람 풀 자체가 적고 여기서 5만 개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 스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즉 이 스킬은 업계에서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브 스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특히 두 가지 스킬을 써볼 겁니다. 하나는 결정론적 탐지기라고 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평가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AI 슬롭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한 59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나 레이아웃, 컬러 또는 시각 요소의 계층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리스틱 평가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가지 디자인 원칙을 토대로 디자인을 평가하는 툴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많은 디자이너분들 또는 기획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팩커블 스킬에는 디자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팔리시 기능이나 시각적 위계를 개선하는 디스틸 기능 같은 별도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서브 스킬들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스킬 외에도 임팩커블 스킬 안에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링크는 댓글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서브 스킬을 활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분석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했다, 어떤 부분이 못했다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도 함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모빈 MCP도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개선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모빈과 모빈 MCP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영상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빈 MCP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구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저는 오늘 클로드 코드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팩커블 스킬을 설치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빈 MCP를 활용해서 레퍼런스를
구하는데 활용할 거예요. 클로드 코드를 처음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2분 안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임페커블 스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에 임페커블 스킬 GitHub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설치를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빈 MCP 같은 경우는 모빈은 일단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MCP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한 다음에 MCP로 가서 이 클로드 코드 부분을 누른 다음에 또는 다른 툴을 쓴다면 거기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를 카피하고 클로드 코드에게 붙여넣으면 돼요. 여기 붙여놓고 설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MCP 서버를 눌러서 모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모빈이 커넥트가 돼 있는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커넥트를 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오퍼스 모델을 활용할 거고요. 먼저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제공해서 앱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직원관리 사스 회사야. 회사들에게 직원관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곳이지. 고객들의 문의를 응대하기 위해 문의사항 입력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 프리텐더 폰트를 쓰고 이 페이지를 아티팩트에 만들어줘. 참고로 아티팩트는 클로드에서 운영하는 웹상에 HTML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로드 코드를 쓰지 않는 다른 분들, 코덱스를 쓰신다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 대신에 로컬 HTML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스킬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에 이런 로고랑 피플웍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래에 서브텍스트가 있고요. 문의 폼을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칩 라디오를 선택해서 항목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아래 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서 보내기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기 섹션이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참고로 이거는 구현이 안 돼서 따로 이걸 눌러도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푸터에는 직원 관리를 가장 쉽게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값을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새 문의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리셋된 상태, 내가 입력했던 건 다 없어지고 다시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는 이런데 이 상태에서 이 디자인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거는 지금 평가를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임페커블 스킬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총 5가지거든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프롬프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프롬프트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고객 문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임페커블 스킬을 써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AI 슬롭 여부를 분석해서 그리고 평가해서 잘된 점과 잘 안 된 점을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까 그 탐지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휴리스틱 평가 프레임워크가 임페커블 스킬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프레임워크를 써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분석 내용은 제가 더 쉽게 비주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컨택 홈페이지, 그러니까 고객 문의 홈페이지 UI 이미지상의 넘버링을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된 건지 넘버링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빈 MCP를 활용해서 위에 이 분석 내용 1, 2, 3번에서 나온 이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들을 조사하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과 4번까지 해서 분석한 내용과 참고할 레퍼런스가 나와줬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된 버전,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한 버전, 이제 개선한 버전과 함께 왜 이렇게 개선했는지 제안하는 제안서를 저한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분석 및 제안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슬롭 판독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 휴리스틱 평가 보고서, 그리고 모빈 레퍼런스 조사가 나왔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포함된 종합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제가 프롬프트 한 번에 딸깍해서 나온 게 아니고 수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지금 보고서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한 번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보고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AI에게 그 프롬프트를 역설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프롬프트 없이 최대한 한 번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든 거라서 이거는 제가 댓글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AI 슬롭 판독에 대한 결과인데요. 일단 여기서 빨간색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였고 초록색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모든 항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로고에 대한 부분은요. 이니셜 P에다가 둥그런 사각형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LLM 목업에서 1순위로 나오고 있는 패턴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이니셜을 쓰지 말고 심볼을 활용해라. 그래서 로고를 제대로 만들어 써라.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헬프 센터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항상 쓰고 있는 거고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이 도메인과 관련이 있는 인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언어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즉 도메인의 맥락이 담긴 카피를 쓰라고 한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은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AI 슬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타겟층을 고려한 이걸 읽는 사람들을 고려한 문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챙기는 걸 도와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컬러가 파란색을 쓰고 있잖아요. CT의 버튼이나 아니면 이 칩 컬러가 파란색을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사스 회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쓰지 않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제안을 해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보라색 핑크 그라디언트와 같은 걸 썼다면은 저도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란색은 은행이라든지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활용하면 좋은 색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이거는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팩커블의 제안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칩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라디오 버튼을 이제 변경을 해도 이 아래에 변화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 5가지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 질문을 이제 해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칩 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폼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카피도 거기에 맞는 카피를 제공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성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져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칩을 변경했을 때 거기에 맞는 폼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힌트 카피가 있잖아요. 이름엔 홍길동, 회사 이메일은 name@ company.com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임팩커블은 이것도 AI 슬롭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힌트 카피 예시 자체가 너무 흔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홍길동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힌트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힌트 카피는 말 그대로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고 봤고 예를 들어서 회사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 형식을 이렇게 놓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메일 넣은 거구나 모모 골뱅이 모모 이렇게 넣는 곳이구나 빠르게 인식을 하고 입력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 성공 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 좀 너무 제너럴한 말만 있고 좀 더 사용자를 배려한 어떤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접수 번호라든지 또 사용자가 다음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라서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좀 잘 됐다라고 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직원 수를 넣는 기능이 들어간 거는 좋았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B2B 서비스 맥락에 맞는 올바른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카피를 그냥 이메일이라고 적지 않고 회사 이메일 이렇게 적은 것도 이 B2B 맥락에 맞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참고로 이 링크도 제가 댓글에 달아줄 테니까 이 보고서를 한번 보고 자세히 보고 뜯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뜯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롭 탐지기 결과 분석을 이제 지금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임팩커블 스킬은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AI 슬롭스럽냐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맥락에 맞는 정보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건 더 초점을 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팩커블 스킬이 제공하는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또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휴리스틱 평가에 대한 건데요. 휴리스틱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용하기 적합한가 또는 사용하기 쉬운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하나는 시스템 상태 가시성이라는 원칙인데요. 이거는 사용자에게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여기 이 폼을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문의 보내기 버튼을 누를 경우에 바로 이렇게 성공 페이지로 점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버튼을 누를 때 전송 중이다 이런 로딩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의 보내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거를 전송하는 중에 와이파이가 끊겨서 전송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느려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송 중이다라는 어떤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로딩 같은 게 제공되면 사용자에게 더 배려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제어와 자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 휴리스틱 평가의 10가지 항목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 있습니다. 영어 아티클이긴 한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셔서 보시면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예시와 함께 10가지 항목이 뭐가 있는지 이제 잘 설명한 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용자 제어와 자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쉽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항목을 지웠을 때 언두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제공하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문의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여기서 새 문의하기 작성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작성했던 거 이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리셋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을 제공하자. 그래서 똑같은 입력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게 해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엔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그런 중복된 태스크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리셋을 원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AI 슬롯 판독기에서도 나왔던 평가랑 같은 건데, 이 칩 탭을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똑같은 의견을 지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슬롯 판독기랑 휴리스틱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항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개선할 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퍼런스를 알아오라고 했고, 모빈에서 레퍼런스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까 타이틀의 카피 문구가 너무 일반적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너무 일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조사해 왔는데요. 진로우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컨택 바이어스 에이전트라고 해서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구매자 측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이 문의 폼이 전달되는지를 이야기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는 still undecided 라고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요? 라는 표현을 해서 사용자가 겪고 있을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peak to our sales team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구체성이 보이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칩 라디오가 변경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뭐가 있는지 이제 찾아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티처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질문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질문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맥락에 맞는 질문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문의 접수 완료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셀프리치라는 플랫폼을 예시로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는 다음 스텝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주문 완료 후에 이제 접수 번호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그쪽 회사랑 연락할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수증 번호 같은 거죠. 이런 거가 제공이 되고, 또 접수된 상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는 이제 인베커블이 한 건 아니고 클로드 코드가 분석을 한 건데, 제가 기획을 해야 된다, 또 앱을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빈을 참고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는 세 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 슬롯 판독기를 통한 결과, 휴리스틱 평가 결과, 그리고 레퍼런스까지. 그럼 이 분석 보고서와 레퍼런스를 토대로 업데이트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 제안서인 거죠. 참고로 저는 분석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 때 제안서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내용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제안서까지 보고서 그런 부분은 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포인트들 중심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 업데이트가 되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이게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히어로 카피 같은 경우는 인사 업무 어디서 맡기셨나요? 이런 카피를 써서 이게 인사관리 사스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맥락을 고려한 카피를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피 자체가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존 버전보다는 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인 CTA 버튼 컬러로 프라이머리 컬러로 원래 파란색이던 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파란색도 여전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관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로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P 이니셜을 쓰던 거를 비주얼 심볼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로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대로 런칭을 하려면은 좀 더 손을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분석 보고서에서 의도한 대로 덜 AI스러운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의 유형 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좀 더 카피들이 이 칩 타이틀에 맞춰진 카피들이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입 상담에서는 뭐 여기는 궁금한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모 요청에서는 데모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 이런 식으로 좀 더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서브 텍스트 카피도 거기에 맞춰서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 첨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 카피는 없앴어요. 없어졌는데 이거는 저는 여전히 힌트 카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힌트 카피는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넣어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이너하게는 이런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항목들이 이제 실제로 작동되게 업데이트된 부분도 뭐 소소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아래 푸터 같은 경우도 이런 단순한 형태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될 때는 이렇게 전송하는 상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업데이트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접수가 되었다, 접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화면인데 뭐 기존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접수 번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부분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은 어떤 것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좋은 것 같고요. CTA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걸 누르면은 다 리셋이 됐었죠. 근데 몇 가지 정보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는 리셋을 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다 제공하는 게 좋았을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이런 식으로요. 재활용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임팩커블 스킬을 썼을 때 이 임팩커블 스킬이 어떻게 AI 스롭을 판독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일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컨펌이 됐다면은 다음 단계로는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어서 앞서서 제가 AI 디자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려면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든지 또는 새로운 섹션을 넣을 때 디자인 일관성이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팩커블 스킬을 한번 써봤어요. 이 스킬을 써서 고객 문의 페이지에 대해서 AI 슬롯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해보기도 했고 휴리스틱 평가 결과를 받아봤고 모빈 레퍼런스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서까지 받았고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밟으면서 이 스킬을 리뷰해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AI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만드는 디자인의 문제점은 평균값의 결과물을 낸다는 거, 성의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라는 거, 또 타겟 사용자에 대한 고려와 사용성이 약하다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임팩커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임팩커블이 평균값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지 않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AI 디자인스러운 거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어떨 때는 임팩커블도 맥락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힌트 카피를 아예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었고요. 그게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결국 디자인이란 게 취향이나 맥락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 스킬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비단 임팩커블 스킬에 대한 건 아닌데요. 디자인을 스킬을 제가 여러 가지 써보니까 배우게 된 거예요. 디자인 스킬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많이 개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 스킬을 쓸 때는 그냥 그걸 설치해서 단순하게 디자인 개선해줘, 좋게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스킬이 어떤 디자인 원칙, 원리 기준을 가지고 디자인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디자인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근거 위에서 디자인이 개선됐는지까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고객 문의 폼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임팩커블 스킬 써서 개선해줘라고 말만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돌려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임팩커블 스킬 써서 개선한 화면이에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하나 이제 이 버튼 누르면 전송하는 그건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팩커블도 어떤 거를 어떻게 개선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를 잘 개선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근거를 그 스킬에 담겨 있는 디자인 원칙이나 원리, 디자인 근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하지만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꼭 이 프로세스를 밟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